지난 10년간 상위 1%의 자산은 무려 3배나 늘어났습니다. 반면 평범한 직장인의 실질 임금은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죠. 충격적이신가요? 당신이 매일 야근하고 뼈 빠지게 일해도 통장 잔고가 늘 제자리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코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당신의 지갑을 몰래 털어가고 있는 거시경제의 잔혹한 진실을 수치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평생 가난이라는 쳇바퀴를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먼저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월급의 환상부터 깨부숴 볼까요? 매년 연봉 협상을 하고 급여가 조금씩 오르니 내 삶도 나아질 거라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거든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2년 3분기부터 2023년까지 실질 임금은 무려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월급 봉투에 찍힌 숫자는 늘어났어도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물건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뜻이죠. 열심히 일하고 승진해도 삶은 더 팍팍해지기만 합니다. 만약 당신의 월급이 3% 올랐는데 밥값과 교통비가 5% 올랐다면 당신은 사실상 더 가난해진 겁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매월 구매력은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게 바로 열심히 일만 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실질 임금은 자꾸 깎여 나가는 걸까요? 바로 인플레이션, 즉 보이지 않는 도둑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간 연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에서 5%를 넘나들었습니다. 은행에 돈을 꼬박꼬박 저축해서 2% 이자를 받았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1억 원을 은행에 가만히 넣어두면 1년 뒤 숫자는 1억 200만 원이 되지만 실제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1억 원어치도 안 되게 줄어들어 버립니다. 가만히 앉아서 벼락거지가 된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에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가는 도대체 왜 끝없이 오르기만 하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시중에 풀린 돈의 양, 즉 통화량 증가에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광의통화, 즉 M2라고 부르는데요. 이 지표의 변화를 살펴보면 정말 놀랍거든요.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약 700조 원에 불과했던 M2는 2024년 초 기준으로 3,900조 원을 거뜬히 돌파했습니다. 불과 20년 남짓한 시간 동안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 5.5배나 폭증한 겁니다. 돈이 이렇게 무섭게 복사되는 동안 당신의 월급은 5배가 올랐나요? 당연히 아니겠죠. 시중에 돈이 흔해지니 돈의 가치는 폭락하고 상대적으로 자산의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월급만 모아서는 집값을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진실을 정확히 꿰뚫어 본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격차는 데이터로 보면 더욱 처참합니다. 부자들은 돈이 풀릴 때마다 그 돈을 빌려 실물 자산을 사들였습니다. 옥스팜이 발표한 불평등 보고서를 보면 아주 끔찍한 사실이 등장하거든요. 2020년부터 창출된 전 세계의 새로운 부 42조 달러 중에서 무려 63%를 상위 1%의 슈퍼 리치들이 싹쓸이해 갔다고 하네요. 나머지 37%를 두고 전 세계 하위 99%가 피 터지는 싸움을 벌인 셈입니다. 하위 계층이 인플레이션으로 쪼그라든 월급을 쪼개 쓰며 고통받을 때 상위 1% 부자들은 폭등하는 부동산과 주식으로 자산을 몇 배씩 불려버린 겁니다. 부자들의 자산 증식 속도는 평범한 노동자의 임금 상승 속도를 가볍게 압도해버리거든요. 안타깝게도 학교에서는 이런 잔혹한 자본주의의 현실을 절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저 말 잘 듣고 성실한 노동자를 길러내는 데 집중할 뿐이죠. 국영수는 밤을 새워가며 가르치지만 금리와 통화량, 자본이 증식하는 원리에 대해서는 단 1시간도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인이 되어서도 돈을 모으는 방법밖에 모르는 바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일하게 만드는 방법을 모른다면 결국 남의 자본을 불려주기 위해 내 평생의 시간과 노동력을 갈아 넣어야만 합니다. 이게 시스템이 당신에게 숨기고 싶어하는 가장 큰 비밀이랍니다. 뼈 때리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볼까요? 너무나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자산과 부채를 심각하게 혼동하고 살아갑니다.
할부로 뽑은 값비싼 외제차나 명품 가방을 보며 자신이 부유해졌다고 착각하지만 그것들은 사는 순간부터 가치가 하락하는 예쁜 쓰레기일 뿐입니다. 내 주머니에서 돈을 지속적으로 빼앗아가는 악성부채라는 뜻이죠. 반면 진짜 부자들은 배당을 주는 주식, 월세가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 가치가 오르는 토지 같은 진짜 자산을 모으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내 주머니로 돈을 넣어주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겁니다. 워렌 버핏이나 레이 달리오 같은 세계적인 투자자들은 현금을 쓰레기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수조 원의 돈을 손에 쥐고 있는 대신 쉴 새 없이 우량 기업의 지분을 사고 자본을 굴리는 데 집중하거든요. 그들에게 돈이란 가만히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열심히 일해야 하는 훌륭한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지독한 가난의 굴레를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돈에 대한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내 시간과 노동력을 팔아서 돈을 번다는 1차원적인 생각에서 당장 벗어나셔야 합니다. 번 돈의 일부를 반드시 자본으로 전환해서 인플레이션의 파도에 올라탈 수 있는 자산의 비중을 악착같이 늘려가야 해요. 지금 당장 은행에 잠자고 있는 돈을 깨워 물가 상승을 방어할 수 있는 우량 자산으로 옮기는 공부를 시작하세요.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돈을 위해 일해야만 하거든요.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당신이 평생 일해도 가난했던 이유는 결코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니었죠. 끝없이 풀리는 통화량 속에서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했고 인플레이션을 방어해줄 진짜 자산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명확히 아셨으니 어떻게 행동하느냐만 남았네요. 오늘 말씀드린 M2 통화량 지표의 폭발적인 증가와 실질 임금 하락의 의미를 꼭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거시경제의 거대한 흐름을 읽는 자만이 이 무자비한 자본주의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내일 당장 출근해서 성실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퇴근 후 내 자본을 어떻게 굴릴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세요. 당신의 계좌가 그리고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